자,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 해서 아이히만이 도망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도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숨어 살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와 아이를 부른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에 그 The Life지, 미국 지금은 안 나오지만 미국에 유명한 그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자기를 알린 거죠. 알린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히만을 잡아서 거기서 잠시 구류를 하고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옵니다. 사실 국제법으로 문제가 됐었죠. 이미 그때는 아르헨티나 시민으로 했더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딱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곧 그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작동이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정하다는 것이 이제 가혹행위가 없었고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는 독일인을 선임했고요.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걸 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 아렌트가 이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놓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으로 들어가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보자 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거는 이제 그 쓰는 표현이 아렌트 자신도 책에서 썼던 표현이 the radically 근본 악이라는 표현을 썼고 the totally 아주 전체적인 악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아이히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이 아렌트의 글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banal evil 또는 banality of evil. 이제 banality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진부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좀 이제 작은 이제 그 다른 번역을 이제 일상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평범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저는 제 번역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들하고 조금 원래적인 의미에 가깝게 저는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 그렇게 괴물이 아니더라. 그 사람 그렇게 아주 흉악한 인물이 아니더라. 오히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였고 아내 남편이었고 그리고 자식들의 그래도 좋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동물 하나를 죽이라 그러면 벌벌 떨 정도. 사실 여러분들 보고 토끼 한 마리 죽여봐 그러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머리 묶어서 죽일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재판 과정에 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정신 이상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카이아트리스트 정신 그 심리학자가 한 심리학자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짓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 분명한데 가서 면담을 해보고 나니까 지극히 정상적이더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돈 사람이 아니라 만나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더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심리학자분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더라. 내가 돌아버리겠더라.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게 아주 이제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놨는데 이제 아렌트는 이제 그걸 쭉 보고는 이제 끝에 가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지. 이 사람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thinking을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가 했던 기가 막힌 행정 능력은 뭘까요? 그런 thinking의 차원이 아니죠. calculation의 차원이고 또 남들의 말은 잘 알아듣으니까 cognition의 차원이죠. thinking은 thinking이 안 되었다. 그래도 thinking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징후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아이만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이제 상대방에 들어가서 어떤 자극이 되어서 생각이 되면 자기가 생각한 단어가 조합이 돼서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상투어예요. 또 관해서 쓰는 표현들. 그래서 뭔가 들어가면 그 단어가 이미 있는 기존의 말.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이구분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이렇게 우스갯소리 딱 하면 괴로워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데이트 자주 하고 이렇게 미팅들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쪼프를 딱 하면 괴로워요.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뻔하다 이거죠, 머릿속에서.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만도 뭐가 들어가면 나오는 단어가 뻔한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사형대 소설 찍게 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독일이 어려워라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그 죄를 짓고 사형당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투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떠나고 우리는 남아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입에서 줄줄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 그게 나온 소설된 언어를 보니까 이제 아렌트가 또 변하더라. 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 속에서 thinking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렌트가 이 사람은 세 가지가 무능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three inabilities. 세 가지를 못했는데 첫 번째가 뭘 못했냐면 thinking을 못했다. 두 번째가 언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말하는 능력의 어떤 무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걸 못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양에서 역지사지도 못하고 또 공장이 얘기했던 그 뜻들, 기소물력 무시의 것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헌금들도 있고요.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의 기초이고 도덕의 기초일 텐데 기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것 자체가 상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세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가 아주 흉악한 괴물이어서 또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슨 악마가 있어서 그 악마적인 힘의 영화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시만 그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1963년도에 나오고 이 책은 결코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읽기가 이제 그 재판 보고서니까 좀 딱딱하지만 이제 그런 저술이 나는데 철학책이 아닌 이 책이 만들어낸 철학책이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철학 본문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정치에 있어서 선과 악은 무엇이냐,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그 이후에 과거와 미래사회라는 본문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보로 나온 정신의 삶이라는 책이 원래는 3부작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thinking, 사유, 두 번째가 willing, 의지, 세 번째가 judging, 판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3부작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사실 이제 1부작하고 2부작이 남들이 경우만 타이틀로서 만들었고는 심장 말에 돌아가고 3편은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1960년대가 미국은 국내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건 알다시피 마틴 루터 킹, 말콤 X, 또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 이게 1960년대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거짓을 했던 부분, 펜타곤 문서를 써서 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사회에 있어서의 폭력의 문제, 권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이에 이제 공화국의 위기라고 책을 이제 논문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남기지 못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의 삶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판단은 저칭이고 사실 이 판단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칭은 이제 심판관,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에 있어서 이 판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0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인간의 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이 많은 일들은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뭔가 예측대로 안 되고 예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내 예상대로 안 될 거야 하고 예상하면서 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 안 된다는 게 예상이 맞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예측성. 그러니까 아름다운 얘기가 인간사는 불가예측적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큼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인간사가 복잡한, 왜 그렇게 그럼 예측 불가할까? 그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인간 자신이 사실은 없다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처음 비기닝을 한 거예요. 태어난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속에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뭔가를 처음으로 비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같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네이테아노티라고 하는 탄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보면 뭔가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일들이 터뜨리면 우리가 일파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란 복잡하게 조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뭔가 탁 다른 게 나오면 그게 이렇게 저렇게 다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세계가 항상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지루할 일은 없을 거예요. 늘 피곤할 정도로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살 거예요. 이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다사다난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액션을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판단을 하려면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와 원칙에 포괄될 수 있는 일이면 이미 계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산되고 판단될 수 있는 속, 그러니까 법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럼 뭐 그걸로 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니까 이렇게 조합하면 끝 하고 끝내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일은 그게 없는 거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속할 수 있는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그와 같은 판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판단의 문제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원리와 원칙에 적용함으로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원리와 원칙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는 판단. 이제 그것이 칸트에 들어가면 반성적 판단, reflective judgment라고 얘기하는데